안녕하세요. 권윤광TV의 권윤광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강추위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입춘 지나면서 그냥 계속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아주 춥습니다. 뭐 10도를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아주 춥네요. 이것이 이제 길어지니까 더 많이 춥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춥다고 일기예보에서 예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몸을 좀 따뜻하게 하셔서요. 그래서 체온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또 요즘에 뭐 코로나도 극성을 부린다고 그러는데요. 여튼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내용은 조원진 그 공화당 대표 있는 전 의원이죠. 조원진 대표가 지금 현재 그 현 상황을 놓고 이렇게 요즘에 뭐 조기 대선 그 얘기하잖아요. 조기 대선에 해봤자 보수가 집권할 거다. 이재명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조기 대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정기 대선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호사로 있는 그 바른 말 잘하는 전원책 변호사 있죠. 전원책. 그분이 SBS 정치쇼에 출연해가지고 그분이 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에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에 그 재판부,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 보셨고 제가 방송도 했는데요. 울산 그 시장 선거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5년이 넘었죠. 울산 시장 그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의 무슨 뭐 몇십 년치기 뭐 친구 뭐 선배 이런 사람을 다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모든 부서가 그 당시 문재인 그 당시 청와대 모든 부서가 가담이 돼서 송철호를 당선을 시켰다. 그 당시에 시장을 했던 김기현 국민의힘의 의원 있잖아요. 당 대표도 했죠. 국민의힘을 낙선시키기 그 김기현 씨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건. 거기에 그 황운하 그 당시에 울산 경찰서장으로 있었잖아요. 경찰서장이 정시 선거에 가입했고 뭐 했다고 그래서 황운하 시장, 송초록 당시 시장, 그 이후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거기 연루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1심에서는 3년 징역형인가 받았죠. 근데 2심에 가서 무죄를 했어요. 무죄. 그 판사가 전에 대법원 그 김명수 그 말썽 많고 탓도 많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정했던 사람, 비서했던 사람이 그 판사였다. 무죄였다. 지금 우리나라 이 사법부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특히 우리법 연구회인지 뭐 남해법 연구회인지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 뭐 대개 뭐 10%도 안 된다 그러는데 판사 중에 그 사람들이 요직은 다 치우고 있어요. 요직은 대법원에도 그렇고 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말이죠. 서울 중앙회 쪽에 있는 그 판사 중엔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때 다 거기다 이렇게 심어놓은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여러분들 뭐 4명이 5명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뭐 40여기 갖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좀 현재 국회에서 추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또 헌법재판소와 왈가왈부 이렇게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황운하나 송철호 그 시장 그 당시 시장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1심에서 3년 뭐 형을 받았다. 근데 2심 고등법원에 가서 무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1심에 그 판결한 판사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는 2심의 판사가 문책을 받고 잘못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징역형을 때려는 1심에서 2심에서 무죄를 했다. 뭘 대법원에 가서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 좀 무죄 다루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1심에서 만약 3년을 받았다. 그러면 2심에 가서 뭐 1년이 깎인다든지 3년이 적다, 4년이다, 뭐 3년 6개월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건 1심에서 다 증인, 증거물, 법리 다 검토해가지고 형을 때린 거 아니에요. 1심에서. 그런데 2심에 가서 무죄다. 그렇다면 1심의 재판부라든가 2심의 재판부가 여하튼 어딘가는 책임을 질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그 재판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다면 이건 나라는 공정하지 않지요.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처리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든가 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약간의 차이도 아니고 말이죠. 몇 년씩 형이 왔다 갔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보통 우리 국민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재명이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심 재판하는 거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재판 시간 끌기고 갖다가 뭐를 자꾸 먼저 헌법재판소 소원도 한다고 말이죠. 무슨 이거 문제가 있다. 뭐 이제 다르고 지금 계속 끌고 재판도 기피하고 뭐 탄핵하고 말이야. 단식도 옛날에 하고 말이야. 뭐 별일 다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간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뭐 한남동까지 가서 그때 가서 경찰들이 체포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몇천 명에 갔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일주일에 몇 번씩 변론 기간을 만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상입니까? 아니 재판부 여러분들, 재판 판사 여러분들, 이거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그리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그 기간 아닙니까? 지금 심판하는 기간인데 거기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서브를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기각을 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가 계몽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현 정치 상황 그 나라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계몽을 하기 위해서 왜 좌파 방송가 제대로 방송을 안 해주니까 계몽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 밝혀보자. 그거 좀 찾아보자. 알아보자. 그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들이 다 그 우두머리니까 다 기각시키고 뭐 조사가 안 되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계몽을 시킨 건 성공적이었어요. 지금 전국에 모이는 사람들 보세요. 서울, 강원뿐만 아니라 뭐 구치소, 뭐 여의도, 뭐 부산, 대구, 대전, 뭐 저 울산, 강원 이렇게 많이 전국에서 지금 모이잖아요. 계속 모여요. 오늘도 모이고 내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모인 데가. 국민들이 이제 알았다 이게요. 아 비상계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국민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51%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 50%가 넘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50% 넘으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런데 그 재판부가 공정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즘엔 저녁에 뭐 식사자리나 저녁에 술자리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우리 법회인가 이 좌편향에 있다는 우리 법회에 있는 사람들 그 얼마 안 되는 숫자가 요직에 다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이거는 이 나라가 지금 현재 보면요 좌측과 우측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좌측 이쪽하고 지금 현재 국민도 갈라진 것 같고 수사기관도 그런 사람들이 갈라진 것 같아요.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그렇고 말이죠. 뭐 언론은 거의 장악됐죠. 정치권도 그렇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옛날 당파 싸움에 의해서 나라가 휘둘리고 망하던 그런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대를 보는 듯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전원책 그 변호사의 그 말이 이 SBS 방송의 정시쇼에 나와서 한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 전원책이 이제 SBS에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겁니다. 보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 복귀 시, 직무 복귀 시 새판 짜질 것 당연하죠. 새판 짜질 것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무에 복귀가 이제 되겠죠. 이렇게 복귀가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또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면 얘기가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전에 옛날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많은 걸 구치소에서 그리고 한남동에 있으면서 그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을 안 했겠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만 이 전원책 변호사도 그랬네요. 윤 복귀 시 새판 짜질 거. 다른 사람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중에 보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지난번에 무죄로 나왔잖아요. 무죄로 재판이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 잃어버린 10년 공권력 부당 행사 때문.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루되기로 했는데요. 이재용 삼성 회장. 근데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죄로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공권력 부당 행사 때문. 이 공권력이 문제예요. 예? 거기서 가장 적인 것은 삼성 때는 이재용 회장 때는 검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공권력 부당 행사 때문. 현직 국가원수 구속. 윤석열 대통령을 내는 거죠. 이거는 윤의 난이냐 이의 난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난이냐 아니면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란하다 또 무슨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내란을 빼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했는데 거기다 또 내란을 어제 뺐다고 또 보도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란으로 갔다가 프레임 씌워서 탄핵을 한 사람들이 내란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내란을 빼면 대통령은요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즉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란을 빼는데 저 헌법재판소에서 왜 지금 구치소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법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 사람 저 전원책 이 변호사가 이의 난이냐 그러면 이재명의 난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이재명의 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난이다. 왜? 비상계엄은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여하튼 어찌됐든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의 통치 권한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리 부러진 사람 어디 가서 감금한 사람 폭행을 당한 사람 죽은 사람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밤에 자는 시간에 보통 사람들은 잠잘 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그 시간 총 6시간 정도 되고 실제 그 시간은 2시간 반도 안 돼요. 해제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란입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뒤집혔어요? 누가 자리를 짜줘서 정권이 뺏겼어요? 아니 무슨 내란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입법 독재를 하는 독재하는 이 정치권의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29번이나 29건을 갖다가 행정요원들을 갖다가 탄핵 29번 세우세요 여러분들. 이 지난 정권의 옛날 정권에 보면요 탄핵을 한 번도 안 당한 정권도 있어요.
탄핵이라는 거 국민들이 그때 몰랐어요.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탄핵이 그렇게 됐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29번을 때렸어요.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팍팍팍팍 끊었어요. 어저께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방에 가야 되는데 지방 가는데 그 뭐 출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용이 KTX 타고 가서 숙박비 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이 경비 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사원들은 완전히 정말 그 AI 그 기계 같습니다. 그 조사 들어가면요, 그 내부에 들어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데 말이죠. 완전히 도사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행정부가 필요하지만요. 감사원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에 하는 일 국회에 없어도 됩니다. 감사원에서 들어가 조사하면 다 찾아냅니다. 왜요?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할 때 감사원 감사를 받아봤거든요. 저를 잡으려고 감사원이 그때 왔었는데요. 처음엔 뭐 3명이 왔다가 7명, 10명, 20명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30명이 넘도록 투입됐습니다. 기초단체에 30명 투입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렇게 투입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청에서 쓰는 그 예산, 그다음에 구청에서 그 세금 거둔 거 모든 거 이런 거 가지고 구청에 쓰는 걸 갖다가 뭐 전 5년까지 그냥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해나갑니다. 기간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했나 봐요. 자꾸 연장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거기서 하나도 걸린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지금 사실입니다. 뭐 제가 방송 보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대개의 경우는 걸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전 걸린 게 없어요. 물론 이런 얘기는 하긴 없지만 우리 그 공무원 직원들이 몇 사람이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이 직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뭐 공무원들 만약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당돼 가지고 형을 받게 되면 퇴직금도 없잖아요. 다 몰수예요. 하여튼 감사원 제가 아는 직접 저는 누구 얘기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당해봤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뭐 현지나 조사 그래가지고요. 참 바늘구멍만큼도 틈이 없습니다. 전부 조사합니다. 그런 감사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문재인 때 감사원 제대로 활동하게 했습니까? 지금 와서는 또 국회에서 예산을 활동비를 정보비를 빵으로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감사원 좀 탄핵을 했어요. 직무정지 아닙니까? 감사원이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그 전문가 되는 집단인데 그 탄핵을 당하면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하부 부서에는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하겠죠. 저는요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가는 나라냐 이게 법치국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지 이해는 아니냐 그래요. 지금 현재 전원책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요. 이재명의 변화, 좌우 공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증거. 요즘에
뭐 이재명이가 이제 별 묘수를 다 부르다가 요즘에 뭐 우클릭을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클릭 보수 쪽에 하는 쪽으로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뭐 예산을 보상해야 한다, 무슨 법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보수 정권 재창출 가능. 윤 복귀 시 새 정당들 건설될 것. 그럴 거예요. 조기 대선에도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유죄 가능성. 플랜 B 없는 야당. 비명 행사로 이재명 대안 안 남아. 우리법 연구에 헌법재판관들 탄핵 심판 회피해야. 우리법 행위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 지금 우리법 연구회에 있는 그 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뭐 4명이다. 지난번에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적에 4명이 그 인용을 하고 4명은 기각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8명이 있는데 그 4명 우리법 연구에 그 도대체가 이 헌법재판소 총 9명이 그 정원인데 9명이 있는 데서 어찌게 8명씩 어떻게 우리 법회에 그 있는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이게 좌클릭이라고 좌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게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아니 그 이론이 무슨 뭐 10%도 안 된다는 그 전국에 10%도 안 된다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9명이 중에 4명이 넘게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냐 이거예요. 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이 그 사법 제도를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법회를 강제로 그걸 못 고친다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 가름된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인사이동 때 전부 다 해쳐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예? 인천도 보내고 뭐 부산도 보내고 광주도 보내고 목포도 보내고 뭐 여수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될 거 다 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9명인 중에 있는 데서 지금 현재 4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그걸 그 재판하는 걸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떠한 그 제스처를 하겠습니까? 뭐 지난번에 서부지법에 그 학생들 난입한대요. 거기도 뭐 몇 사람이 우리 법회 연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차은경 그 판사 그 사람도 거기에 가담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전부 이렇게 모여 서울만 있는지 몰라요. 그럼 대법원장은 인사이동 때 그거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현재 그 SBS 그 김태현 저기 정치쇼에 전원책 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상당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원진 대표. 조원진 그 우리 공화당의 그 대표가 그 대담하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 50%가 넘는 어저께 51%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나온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50%가 넘는 것이 그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은
90%가 넘는 사람, 92%까지 나오더라고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적에 그때 몇 프로예요? 47%가 몇 프로 아닙니까? 그게 50%에 가까이 되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지지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늘어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표가 60%는 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60% 넘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여하튼지 지금 현재 그 조원진 대표는 상당히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 그래도 바른 말 하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50% 가까이 가는데 50% 넘었다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9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격으로 따지면 한동훈의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용수의 뉴스 파이팅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정치 지형에 영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장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별 의미도 없다고 보고 그냥 사라질 사람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사라질 사람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사라질 사람. 사실상 그렇게 국민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로 들어와서 그래서 당을 추스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김건희 여사 그냥 거기다 대고 공격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지금도 해요. 그리고 공천을 자기 멋대로 했지 않습니까? 공천을. 어떤 사람은 지역 경선에도 당선된 사람들 그런 사람도 공천에서 배제시켰어요. 장해찬이나 도태우 보효사 같은 사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는 처음 들은 촌원병이 완전히 조자룡 헌칼 휘둘르듯이 휘둘러가지고 그 당시 총선이 이렇게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탄핵도 한동훈이 쫓아다니는 쫄개들 12명이 그 탄핵에 찬성을 해서 그래서 200명이 넘는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무정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이렇게 소용돌이 친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데 나가서 정상에서 할 것도 많고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거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제일 측근 자리로 다 가야 될 자리인데도 못 갔잖아요. 그게 외교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득이 됩니까? 이 근본적인 것이 물론 야당의 민주당이 그렇게 그 프레임 씌워서 그렇게 했지만 거기 동지에서 12명이 찬성을 하는 바람에 탄핵이 됐다. 직무정지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굽니까? 한동훈이 그 당시 대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시킨다고 계엄 선포를 하니까 그게부터 언론한테 얘기한 사람이 한동훈이 아닙니까? 내가 한동훈이면요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도 안 되죠. 얼마나 마음이 짐이 되겠습니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나 또는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 가족을 봤을 적에 정말 얼굴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그 당시 당대표 때면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은 얼굴 두고 세상에 못 삽니다. 산속에 들어가 절에 들어가도 못 살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책임이 있어야죠. 지금도 뭐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왔다 갔다 하고 가끔씩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제가 볼 땐 가스럽습니다. 대통령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건 본인들 자유지만요. 나라를 이렇게 망치게 되는 원인은 사실상 국민의 힘에 있는 당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여권이 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한심하고 웃기지도 않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치 그때를 하려면 때려치워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정치 쪽에 한 50년 제가 몸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해볼 거 다 해봤죠. 여하튼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추워도 서울 구치소에 나가서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진실한 애국자입니다. 진실한 보수입니다. 뭐 진실한 보수 가지고 무슨 뭐 극우라 그러는 사람인데 극우는 어디 있습니까? 극좌는 있어도요. 극우는 없습니다. 왜?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극우입니까? 지금 현재 극좌는 종북, 그다음에 친중, 중국을 따라다니고 중국을 보고 또 북한을 지향하는 이런 종북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정말 극좌입니다. 극좌. 극좌가 아니라 빨간 사람들, 잊어버리죠. 빨간 사람들. 하여튼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추신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